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민간지역과 완전히 괴리된 곳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23년 동안 일한 사람 최저임금밖에 안 준다? 우리의 미래도 저렇겠구나. 이용당하다가 그냥 저렇게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죠. 네, 저는 35살의 용접공 천현우라고 하고요. 10년 동안 제조업에서 일했고 현재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쌔밥일지라는 책을 써서 작가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 바닥 전전하며 보낸 20대는 그저 통장에 찍힌 얄팍한 숫자 따위가 대표할 수 없다. 사회에서 못 배운 놈년들로 통칭당하며 냉소와 조소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는 자존감을 찌그러뜨리려는 온갖 압력에 저항한 결과 삶의 형태의 고화 따위는 없다는 소중한 지혜를 얻었다. 그게 31일이었을까요? 8월? 엄청 징징거렸거든요. 초판 3,000부나 찍었다는데 겁나 팔리지도 않고 나 큰일 난 것 같다 어떡하냐. 형들한테 이제 책 안 팔린 기념으로 술이나 얻어먹고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막 이 글이 이렇게 그거 와가지고 알림이 와서 봤는데 야야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씨 책으로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가 되게 있으셨어요. 그때도 이미 제조업 한 8년차, 9년차였으니까 바뀌지 않으리라는 건 알고 있으나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걸 전달하고 싶기는 했죠. 상당히 다수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묻어도 되겠느냐.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이런 것들은 떠나가지고 일종의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지켜봤다. 그날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신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용접 일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용접 일이 제가 20대 때 전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공장에 투입이 됐는데 매우 단순 노동이었거든요, 이게. 프레스에서 문이 찍혀 나오면 그걸 받아서 다시 걸어주는 이 단순 노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금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상승되는 이런 것들이 없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용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 용접을 마침 보여주시더라고, 제 사수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용접 너무 재밌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크게 본체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용접을 하거든요. 막 선을 들고 이걸 선을 어떻게 세팅하고 그리고 청합 전류를 어떻게 세팅하고 이런 세팅의 묘미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접은 그 어렵기도 어려운데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복해 나가는 맛이 있죠. 배워 나가는 맛이 있고. 조선소는 왜 최저임금만 주나요? 조선소는 고용이 특이하게도 이제 3축입니다. 원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꿈꾸는 그 이제 정규직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청이 한 80% 정도 됩니다. 기준이. 여러모로 원청에 비해서 많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열악하고, 여긴 또 물량팀이란 변수가 있어요. 물량팀이 일당직을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일당직들, 기술 있는 일당직들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작가님은 그러면 소속이 저는 이제 하청업체 소속이죠. 원청은 다쳤으면은 바로 이제 그 노조
내가 방어도 해주겠다, 뭐 그냥 제가 다 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청이면은 뭐 산재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고 치료비만 내주고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관행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이제 아무리 근속연수가 올라가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한 건 이제 보통 기본급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인센티브에서 이제 확 벌어지고 숙련이 되고 이러면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조차도 막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라 가지고 정규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22년이었나 3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채환 지회장이 이제 거제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도크에다가 직접 0.3평짜리 그 구조물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뒤주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극한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하청업체 용접공 유채한 씨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이곳에 스스로 갇힌 지 한 달째입니다. 그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합니다. 10년간 줄곧 깎여왔던 임금을 이제 복구해 달라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밤에 기절하듯이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렇게 20년을 하청 노동자로 살아온 대가가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로 돌아왔을 때 제가 사랑한 조선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채한 지회장은 베테랑 용접사거든요. 그 배에서 23년 용접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직전 월급이 최저임금이었어요. 보통 그 제조업이라는 거는 상여금을 얹어가지고 이제 두툼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상여금이 없어버리고 진짜 최저임금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여금이라도 돌려달라. 이제 일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2015년부터 7년, 8년 동안 임금 체불하고 그거 버텼으니까 이제 300% 그거 해봐야 600만 원 정도거든요. 해봐야.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그 23년 동안 일한 사람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600만 원 정도 연봉에다가 얹어달라고 하는 게 그게 과한 요구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뉴스 보면은 조선소에 사람이 없다,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사람이 실제로 많이 오기가 어려운 구조죠. 왜냐하면은 조선소가 있는 곳들을 다 아시겠지만은 다 남쪽에 지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박혀 있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데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저기 지역의 그 민간 지역과 완전히 괴리된 곳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밖에 안 준다?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사람을 못 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타지에서 친구들이 몇 명 왔었단 말이에요. 그 외지인들도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보면은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20년도 넘은 근속 20년쯤 한 베테랑들이 제발 상여금 300%만 달라고 임금 올려달라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거 데모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친구들이 대충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도 저렇게 했구나. 이용당하다가 그냥 저렇게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죠. 외국인 인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 인력을 많이 도입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당연하지만은 외국인 인력을 그 자체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내국인 인력의 임금 천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면은 훨씬 적게 받아가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근로 조건 같은 것들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맥시멈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 조건이 개선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동남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공장 알바를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울권이 과외 알바를 하듯이 이쪽에는 이제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조선소에서 그렇게 하다가 말뚝을 박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중공업 가족이란 모델이 있었어요. 남녀가 성별이 완전히 분업돼가지고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성이 육아를 하고 막 애를 보내고 이런 모델이었는데
중공업 가족을 우리는 꾸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안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대안이 뭐지? 다음 삶이 뭐지? 지역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다음 삶의 모델이 뭐냐? 여성들이 떠나는 게 이제 지역의 첫 망하는 징조거든요. 여성들한테 있는 것들이 이제 막 사람 돌보는 일들이 많죠. 간호사, 보육교사 뭐 이런 핑크 칼라 잡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성별 고정적 직업들이 많은데 이게 당연하지만 커리어를 보장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여성들이 떠납니다. 여성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남성들도 떠나고 이러면서 인구 유출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이렇게 소멸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일자리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크죠. 한국 사회는 이게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고 주류에만 엄청 집중을 하거든요. 청년 담론 얘기했었을 때 먼저 가서 마이크 잡는 분들이 누군지 보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서울대 스카이 나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류지 않습니까? 엄연히. 청년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제가 모르는 세계의 얘기들만 다 떠들고 있더라고요. 다 합치면 50%가 넘는 인구인데 이 50%를 깡그리 씌우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뭐 비교하기엔 좀 못하지만은 지역에서 이제 보통 남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수출 일이잖아요. 사실 외화보러 오는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건데 그런 일들을 하는 주요 자원들을 왜 무슨 헌신짝처럼 취급을 하냔 말이에요. 뭔 죄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왜 열심히 벌어오고 있으면 치아를 못 해줄 망정. 50%는 되잖아요. 반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누가 전해주냐는 거예요. 사실 제 책은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를 못한 거죠. 서울 정치권 큰 데서는 환호를 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 아무도 없었어요.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게 왜? 늘 그랬잖아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CNC 기계 2개 돌릴 때 9개를 돌릴 수 있는 거의 초능력에 가진 동생이 월급을 2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몫은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노동시장에서 특히.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